그런데 오늘 설명드릴 주석도 반도체 업황에 정말 관심이 많은 금속이라는 거 알고 계실까요?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주석은 시진핑 주석 아니고 금속 주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똑소리 나는 원자재 투자 옥지혜입니다. 여러분, 반도체 업황에 정말 관심 많으시죠? 삼성전자는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하는 등 반도체 업황은 올해 들어 점점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명드릴 주석도 반도체 업황에 정말 관심이 많은 금속이라는 거 알고 계실까요?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주석은 시진핑 주석 아니고 금속 주석입니다. 물론 시진핑 주석도 반도체에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진짜 주석은 대부분의 쓸모가 반도체에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제부터 제가 주석과 반도체는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주석 가격 동향은 어떠한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석이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 우선 주석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주석은 녹는 점이 금속 원소 중에서 가장 낮은 금속으로 가공성이 정말 뛰어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이 있어서 주석은 납땜을 할 때 주로 사용되는데요. 여기서 납땜이라고 하면은 이 이어 붙이는 대상을 녹이지 않고 접합하는 것을 뜻합니다. 붙이고자 하는 금속이 녹지 않게 하려면 그 금속보다 녹는 점이 낮은 금속을 녹여서 본드처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주석이 주로 사용되는 것이죠. 참고로 반도체 칩을 PCB, 즉 인쇄회로 기판에 부착할 때 사용되는 방식도 납땜입니다. 반도체는 크기가 작고 온도와 습도 변화에 취약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반드시 반도체를 패키징하는 작업이 필수인데요. 외부 환경으로부터 반도체를 보호하고 반도체가 최적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PCB와 납땜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주석의 특이점은 상당히 비싸고 귀한 금속이라는 데 있습니다. 지구의 주석 함유량은 구리의 50분의 1 정도에 불과할 정도이고 경제성 있는 산지가 전 세계적으로 매우 한정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생산량 자체도 많지 않아 비금속을 제외하고는 금속 중에서 가장 비싼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5월 초 현재 가격은 32,584달러인데요. 지금 구리 가격이 9,900달러니까 구리의 3배 정도 가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옛날 청동기 시대에 많이 썼던 청동도 주석과 구리의 합금인데요. 지금 주석과 구리 가격을 생각해보면 정말 많이 비싼 재료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동으로 만든 제품은 장신구나 장식용, 검 등 주로 귀중품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주석의 기본적인 특징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이제 최근 가격 동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석은 최근 1년 사이에 정말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요. 그 이유는 크게 수요와 공급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먼저 수요 부분입니다. 아까 주석이 반도체 납땜에 주로 사용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면 주석 수요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기업 간 주석 확보전도 치열해지게 됩니다. 최근 들어서는 AI의 활용이 주석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AI 장비를 개발하려면 특수 반도체 칩인 GPU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새로운 AI 모델을 개발하는 기업이 많아지면서 GPU 사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사용되는 기술 장치가 정교해질수록 납땜에 필요한 주석이 많아지기 때문에 주석 소비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에 따르면 2024년 글로벌 반도체 매출은 지난해보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1분기 전 세계 반도체 매출은 총 1,377억 달러였는데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한 수준입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반도체 시장은 남은 기간 동안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올해 전체로는 연간 2자릿수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추세 역시 주석 가격의 수요 측 상승 원인입니다. 주석은 태양광 패널의 필수 구성 요소입니다. 태양광 패널은 태양광 리본으로 연결된 수많은 개별 태양 전지로 구성되는데요. 여기서 리본은 얇은 주석 댐납충으로 구성된 구리선을 의미합니다. 태양광 패널에 사용되는 주석의 양이 엄청나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요. 태양광 패널의 생산 자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태양광에서의 주석 수요가 지난 10년 동안 거의 6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현재 태양광 산업은 중국 주석 사용량의 무려 10%를 차지하고 있고요. 태양광 생산이 이전과 동일한 성장 패턴을 따른다고 가정한다면 2025년까지 태양광이 주석에서 4번째로 큰 사용 분야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석의 공급 측 상승 원인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주요 채굴 국가에서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주석은 공급 탄력성이 정말 낮은 광물입니다. 이는 주석이 인도네시아, 콩고, 페루 등 전 세계의 일부 지역에서만 채굴되고요. 지역의 소규모 업체들에서 주로 생산되기 때문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리오틴토나 BHP 같은 다국적 대기업은 주석을 거의 생산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 이유는 주석 광산이 모여있는 곳이 너무 적어서 이 다국적 대기업의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은 주로 지역에 기반한 소규모 업체나 국가주도 광산에서 생산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채굴 국가에서의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입니다. 지난해에는 세계 3위 주석 생산 국가인 미얀마에서의 생산량이 불확실해져 가격이 상승한 바 있습니다. 전 세계 주석 공급의 10%를 담당하는 미얀마에서는 생산량의 대부분이 분쟁을 겪고 있는 자치 지역에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미얀마 와 지역의 민족 무장단체인 연합와주군은 자원 보전을 이유로 채굴 활동을 2023년 8월부터 중단할 것이라고 선언했는데요. 그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주석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이는 미얀마 주석의 70%가 와 지역에서 나오고 있고 중국 주석 수입의 대부분은 미얀마산이기 때문인데요. 소식이 전해진 이후 중국 재련소들이 주석 광석을 재빨리 비축하면서 8월 이후에는 미얀마를 이유로 한 추가적인 가격 반등이 한동안 목격되지 않았습니다. 2024년 1월에는 채굴 금지령이 해제되었는데요. 그러나 와 지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광산인 만모는 채굴 재개에서 제외되었고 연합와주군이 2월 7일부터 주석 정광 수출품에 대해 30%의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다시 가격이 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고품질 정광에만 세금이 부과되었고 저품질 정광에는 덜 부담스러운 수준의 관세만 부과되었다고 하네요. 세계 3위의 주석 광석 생산국에서 본격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주석 가격에도 비용이 전가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와주는 2022년 중국 주석 공급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기도 해서 더욱 문제시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도 가격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최근 들어 인도네시아는 수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전방 산업을 키우기 위해 광물 형태의 수출을 순차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2020년에는 니켈의 원광 수출이 금지되었으며 2023년 6월부터는 주석도 금지 품목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인도네시아 주석 정광 수출이 본격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닌데요. 인도네시아 정부는 향후 주석 정광 수출을 진짜로 금지하겠다고 여러 차례 위협함으로써 공급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 초에는 2월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를 앞두며 채굴 라이센스 승인도 지연되었고 주요 주석 재련소 경영진이 연루된 부패 조사가 이어지면서 주석 수출이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 2024년 3월 인도네시아 정제 주석 수출량은 3,858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했습니다. 정치적 불안이 심한 페루 역시 문제입니다. 페루에서는 2023년 3월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가 있었는데요. 이때 광산과 도로, 항만이 폐쇄되면서 주석 수출에 차질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무장단체들의 공격으로 혼란스러운 콩고로부터의 배송 흐름도 점점 둔화되었는데요. 이 같은 연속적인 공급 불안으로 인해 이 LME 주석 재고는 지난해 12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했고 올해 들어 현재까지 40%가량 하락한 4,780톤을 기록하면서 공급 부족에 대한 시장 우려가 깊어졌습니다. 그에 따라 맥쿼리는 지난해 전 세계 주석이 초과 공급이었던 것에 비해 올해는 8,000톤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는데요. 수요는 점점 증가하는데 공급은 계속해서 불안정한 이와 같은 수급 불균형이 언제 해소가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주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생소한 금속이지만 계속 듣다 보니 좀 친숙해지셨을까요? 친해졌다고 느끼셨다면 앞으로는 반도체뿐 아니라 주석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